7,000원을 형과 동생에게 나눠줄 거야. 지금 형의 몫의 3배가 동생의 몫의 2배 이하가 되게 하려면 형이 받는 몫은 최대 얼마입니까? 일단 형이 받는 몫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X고요. 중요한 거는 부등식에서는 형이 이제 X잖아. 그럼 동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명이 합쳐서 7,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7,000원 가지고 나눠 갖는 거니까 형이 X면은 동생은 자연스럽게 이제 7,000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무엇뭐든, 무엇뭐든, 무엇뭐이, 무엇뭐가, 무엇뭐면 요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자리가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 우변으로 나눠지니까 그걸 문장에서 꼭 찾아야 돼. 자, 보시면요. 형의 몫의 3배가 가의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 가의 왼쪽 부분이 이제 좌변입니다. 형의 몫의 3배라 그랬으니까 형은 지금 X거든? X의 3배니까 이제 3X가 되겠죠? 이게 이제 좌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 동생의 몫의 2배 이하가 이렇게 했으니까 동생의 몫은 7,000 빼기 X지. 이거에다가 2배. 그리고 이제 이하니까 이하면은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어떤 수의 3배에다가 4를 더한 값이 여기 2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이제 좌변이 되겠죠? 여기 이제 문제에서 어떤 수?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X라고 합시다. X에다가 3배한 거에다 4를 더한 거가 이제 좌변. 그 다음에 어떤 수에서 2를 뺀 값의 5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X에서 2를 먼저 빼는 거야. 이 빼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5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괄호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의 수학 점수가 이렇게 이제 된대요. 87점, 그 다음에 81점, 그 다음에 92점인데 시험을 한 번 더 볼 거래. 그러니까 4번째 시험 점수가 이제 몇 점인지 모르는 거야. 그걸 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평균 점수가 그 평균을 계산하려면 4번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4로 나눠야겠지. 그 평균 점수가 좌변입니다, 이게. 8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85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지. 이럴 때는 이제 분모에 4가 있으니까 양쪽에다 얼마 곱해요?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분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다발에 3,000원인 안개꽃 한 다발하고요. 현재 3,000원 들었죠? 한 다발이니까. 플러스, 자, 한 송이에 이제 900원짜리 장미를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 거래. 아, 지금 한 개만 산 게 아니구나. 어쨌든, 포장비가 2,000원이고 전체 비용이 2만원 이하가 되게끔 만들 거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 거는 안개꽃하고 그다음에 장미를 섞어서 사는 거지. 각자 몇 개씩 사는 건지는 모르는 거야. 몇 송이씩 사는 건지. 일단 장미를 물어봤으니까 장미의 개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장미는 900원짜리인데 X개를 사면 얼마가 되는 거야? 900X가 되겠지. 이게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의 가격이 되고 그 다음에 안개꽃은 몇 송인지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거는 2개 합쳐서 몇 송이를 산다고 돼 있니? 이거는 그러니까 안개꽃은 그냥 한 다발만 사는 거네. 그치? 잘못 봤다. 여기 안개꽃. 얘는 한 다발만 사는 거고요. 장미가 몇 개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X. 그래서 합쳐서 이게 이제 꽃의 가격인 거고 그 다음에 포장비가 이제 2,000원이 된대. 이렇게 해서 이제 2만원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하니까. 그래서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봐봐. 부등식은 니네가 이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해석의 의미가 좀 있어요. 한번 계산해볼게. 일단 좌변에 이제 900X 두시고 자 3,000원하고 2,000원하고 합치면 5,000원이지. 넘어가면 얼마야? 15,000이죠. 여기서 이제 양쪽에다가 900을 나눠야겠지. 900을 나누면 여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는 00, 지워지고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50이 되겠지. 자, 봐봐.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돼. 얘가 이제 3분의 50이잖아, 그지? 이거 대분수로 고치면 얼마니? 16과 3분의 2가 되겠지. 16하고 3하고 곱하면 48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봐. 이게 이제 부등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16하고 17이 있으면 얘는 여기쯤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장미를 살 수 있는 개수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해서 여기 안에 지금 1, 2, 3, 4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몇 송이까지? 6송이를 살 수 있는 거야. 17송이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17송이를 사게 되면 2만 원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수직선을 꼭 그려봐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자, 한 개에 1,000원짜리 키위가 있고요. 한 개에 700원짜리 참외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13개를 사는 거야. 자, 지금 중요한 거는 키위를 몇 개 사고 참외를 몇 개 샀는지 모르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키위 몇 개 샀냐고 물어본 거야. 이거 X라고 합시다. 그럼 참외는요? 둘이 합쳐서 13개를 사고 키위를 X라고 했으니까 참외는 뭐라고 해야 돼? 13 빼기 X. 자,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 자, 그럼 가격 한번 볼까요? 1,000원짜리 X개를 샀으니까 이제 1000X가 되겠죠. 여기 키위 가격. 참외는 700원짜리를 13-X개 이제 샀으니까 이제 둘이 곱하면 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얼마? 11,500원 이제 이하가 되게끔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X 풀면 되겠다. 일단 요금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줄게. 가장 쉬운 예는 이거야. 니네 택시 타봤지? 택시를 타면, 사실 이게,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인데, 1초만 타더라도 내는 게 기본 요금이야. 사실 1초 만에 내리면은 돈 안 내긴 해, 그지? 근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한 얘기야.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 요금이라는 게 있거든? 얘는 안 변해요. 항상 똑같은 숫자야. 그래서 이제 상수라고 표현하지. 그 다음에 추가 요금 같은 경우는 변해요.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X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쳐진 걸 이제 요금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 요금이라는 게 뭐 택시 요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뭐 얘기하는 뭐 펜션의 이용 요금, 뭐 실생활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일단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기본 요금에 추가 요금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1차 함수 부분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게요. 자, 펜션의 이용 요금은 6명까지는 1인당 2만 원이래. 잠깐만 스톱. 이거 끊어봐. 6명까지는 1인당 2만 원이래. 그래서 얼만데? 6명 가면 얼마야, 그래서? 12만 원이야, 그지? 이해가요? 한 명에서 2만 원짜리니까, 그지? 그래서 기본 요금이 얼마냐? 현재는 12만 원이다. 물론 이제 6명까지. 그럼 6명 넘어가면 6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요금이 15,000원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할인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여기까지는 기본 요금이잖아. 그럼 추가 요금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추가 요금은 한 사람당 15,000원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X를 곱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제 12만 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요금, 여기 이제 추가 요금이 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X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6명 깔고 들어가죠? 6명은 이미 이제 깔고 들어가고 6명이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 수를 X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랬을 때 이제 15만 원 이하로 펜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본 12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15,000 곱하기 X 해서 이제 요금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5만 원 이하로 계산을 할 거래.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12만 원 저쪽으로 보내면 얼마 되니? 여기가 3만 원 되죠. 그래서 이거는 15,000으로 나눠야겠지. 15,000으로 나누면 000 지워지고 이렇게 약분했을 때 X는 2보다 작거나 같겠지. 자, 정답은 그러면 최대 몇 명입니까? 이게 이제 그림으로 따지자면은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이제 2보다 작거나 같다는 2에 이제 걸쳐 있지. 이렇게. 미가 이제 최대가 되겠죠. 정답은 몇 명이에요? 9명이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왜 틀리지? 기본 몇 명 깔고 들어간다고? 6명은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추가 인원이 2명인 거야. 그럼 전체 몇 명? 8명이 돼야지.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2명이라고 답하기 딱 좋지, 그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형의 저축액은 18,000원. 자, 이제 형하고 동생이 있네요. 일단 형은 통장에 지금 18,000원 있대. 그리고 동생은 11,000원이 있대. 그리고 이제 추가로 형은 이제 매달 1,500원씩 더 넣을 거래요. 그럼 1,50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X는 이제 개월수야. 몇 개월 동안 넣는지. 동생은 얼마씩 넣냐면 2,000원씩 넣는데. 2,000X가 되겠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형이 더 많잖아. 근데
앞으로 넣을 돈은 동생이 더 많거든? 그럼 언젠가는 동생이 형보다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언제냐 이거야. 그래서 이 해석을 잘 보시면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질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동생이 더 많아야 되죠?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서 답 쓰시면 되는데 요건 계산 특성상 내가 계산해줄게. x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500x 18,001로 가면 마이너스 7,000. 이제 마이너스 500으로 나눠야겠죠? 여기는 x, 여기는 14죠. 그치? 14.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동가 바뀌어야 되지. 자, 물어볼게.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동생이 더 많아지는 거야? 14예요? 이게 지금 부등호를 잘 보면 14보다 크다야, 그치? 그래서 14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15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럼 14의 정체는 뭘까요? 14. 14는 14개월째는 형하고 동생하고 금액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꼭 반드시 이거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가 정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정가는 파는 금액이야.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합친 거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저 구조로 갖고 있어요.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딱 저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정가를 매길 때 이 퍼센테이지의 개념으로 이익을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퍼센테이지 나올 때는 잘 보세요. 만약에 이제 X라는 금액이 있었어. 이거를 내가 만약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팝니다라고 하잖아? 그럼 얘를 100%라고 보세요. 그냥 이 현재의 금액을 100%라고 보고 거기에 20%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120%가 되겠지. 자, 그러면 X에다가 120%를 곱해주면 돼. 자, 120%는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100분의 120이에요. 이거 곱해주면 이 금액 자체가 X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인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약간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X라는 금액이 이제 지금 팔고 있는데 만약에 10%를 할인해준다라고 합시다. 자, 해주는 건 빼주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얘도 X를 100%라고 치는 거야. 거기에서 100%에서 10%를 빼주는 거지. 그럼 몇 퍼 돼요? 90%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100분의 9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 개념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이익을 붙이는 경우, 더하는 거, 할인을 해주는 거, 빼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걸로. 항상 내가 이 문제 풀 때는 저 정가에 대해서 공식을 꼭 물어볼 거야. 자, 이제 한 문제 풀어볼게. 정가는요, 원가에다가 이제 이익을 더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정가는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정가를 딱 이렇게 정했는데 문제에서 계속 또 수정이 또 막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원가는 안 바뀌어요. 항상 똑같아요. 원가는. 자, 어느 운동화를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일단 여기부터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원가가 뭔지 물어봤죠? 자, 원가 X 써주세요. 자, 원가는 X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의 이익을 붙였대. 그러면은 정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방금 여기서 설명했을 때 100%, 그러니까 X가 지금 현재 100%고 3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30%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X에다가 얼마를? X에다가 100분의 130을 곱한 게 지금 정가가 되는 거야. 정리해보면 요거 약분했을 때 10분의 13X가 되겠죠? 요게 현재 이제 일단 정가입니다. 여기까지. 1번. 자, 근데 이제 정가를 저렇게 10분의 13X를 그대로 두고 문제를 풀지 않아요. 문제를 한번 봐봐. 두 번째 줄 보니까 또 변했어. 어느 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했대. 자, 이건 대놓고 그냥 금액이 나오지. 이러면 그냥 빼면 돼. 원래는 이거 주고 팔았거든, 지금? 이게 정가야. 정가인데 여기서 2,000원을 뺐대. 할인해준대, 또. 자, 현재 요게 이제 정가가 되는 거야. 그렇죠? 현재 정가. 그럼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라고 했어. 원가 더하기 이익이라고 했는데 원가는 문제에서 얼마? X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익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대. 자, 원가의 10%가 이익이래. 원가가 뭔데? X잖아. 뭐 X의 10%니까 뭐라고 써야 돼? 100분의 10X라고 쓰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야. 자,
어느 운동화를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대. 그럼 이제 원래 100%에서 30%를 더했으니까 130%가 이제 정가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에다가 100분의 130을 곱한 이것이 현재 이제 정가인 거야. 그랬는데 세일 기간에 또 이제 금액이 바뀌어요. 파는 금액이.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해 준대. 그러니까 원래 10분의 13X였는데 거기서 2,000원을 빼준다고.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서는 정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원가는 안 바뀐다 그랬죠? 그대로요, X예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뭐라고 됐냐면 원가의 10%를 이익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10%니까 X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원가, 요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가가 얘네보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집 앞에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900원이래. 자, 내가 몇 자루 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문구점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야? 하나에 900원이니까. 900X에 내가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할인점에서는 700원이래요. 그럼 할인점에서 사게 되면 얼마야? 700X가 되겠지. 똑같은 X기를 산다고 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거면 당연히 할인점 가서 사지, 그지? 중요한 거는 할인점 갈 때는 버스비가 되는 거야. 왕복 교통비 이제 1,400원. 그래서 버스비를 내고서 가더라도 할인점 가서 사는 게 더 쌀 때가 언젠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중요한 거. 유리하다의 개념은 숫자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유리하다. 니네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낫니? 싼 돈 주고 사는 게 낫니? 아무래도 싼 게 훨씬 낫죠? 그럼 어느 쪽이 더 커야 돼요? 문구점이 더 커야 돼. 할인점 가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쪽 금액이 더 커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반대로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이거. 일단 요 문제에서는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문제랑 상관없이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에버랜드를 간다라고 칠게요. 응? 에버랜드를 갔을 때, 개인 입장료가 있을 거고, 개인 입장료. 그 다음에 단체 입장료가 있는데, 아무래도 단체 입장료면은 많이 오는 대신에 조금 더 할인해 주는 거 아니야, 그지? 개인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10,000원이라고 할까요? 에버랜드인데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지? 자, 단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이 있어. 꼭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자, 30명 이상이라고 칠게요. 자, 니네 30명 이상 오면 내가 8,000원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단체 입장료는 그러면 30명 이상이 가야지 살 수 있지. 근데 개인 입장료는 30명이 안 되니까 이제 못 사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봐요. 지금 예제는 이런 거야. 자, 지금 상황은 30명이 안 돼. 30명이 안 되는데 나는 개인 입장료를 사는 게 아니라 단체 입장료를 살 거야. 30명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요? 30명이 안 들어가도 그냥 30명 어치를 사는 거야, 그냥. 이해가? 예를 들어서 27명치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사버리는 거지. 왜? 이게 더 싸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몇 명까지가 그렇게 해야지 더 쌀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요? 중요한 거는 단체 입장료 그 인원이 안 되는데도 단체 입장권 산다가 중요한 거야. 30명이 안 되는 거. 그 내용을 좀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자, 갑니다.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5,000원의 입장료에 30%를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대. 일단 개인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는 얼마야? 관람객 입장료가 5,000원이지? 자, 여기 X명이 들어간다고 칠게요. 이제 5,000X가 되는 거야. 그지? 개인 입장료가. 그 다음에 단체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얼마? 몇 명이? 20명이 가는 거야. 20명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5,000원 주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몇 퍼를 할인해 준다고? 30%를 할인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아까 할인하는 거 알려줬지. 어떻게 하는 거랬어? 100%에서 30%를 빼주면 되죠. 자, 그럼 몇 퍼에? 70%에 들어가는 거. 이해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일단 최소 20명이고 5,000원 내고요. 그 다음에 30%를 할인해 줬기 때문에 100에서 30을 빼면 이제 70이지. 그래서 100분의 70을 곱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X가 이제 몇 명인지가 여기서 보면 단체 입장권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야 돼요. 자, 이건 계산 특성상 풀어줄게.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서는
이 계산이 특성상 5천을 양쪽에 나눌 수 있어요. 사실 입장권은 의미가 없어. 금액 안 써도 돼. 자, 5천을 양쪽에 나눠버려. 없어져요, 그냥. 여기 x고요. 여기는 100분의 70이니까 00 약분되고 10하고 요거하고 약분되고. 그럼 2랑 7이랑 곱하면 얼마야? 14가 되겠지. 그러니까 몇 명부터? 14야? 15부터입니다. 그죠? 15명부터는 단체 입장권이 더 싸단 얘기야. 자, 왜? 자, 15명이 만약에 개인 입장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5천 곱하기 15가 되겠지. 이게 얼마냐면은 75,000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개인이 15명에서 5,000원 내고 그냥 들어갔을 때 금액이야.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20명짜리잖아, 그지? 자, 15명이면 20명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도 단체 입장료를 산 거야, 지금. 그럼 금액 계산해볼게. 00 지워주시고, 여기도 00 지워주시고, 그러면 20이랑 500이랑 곱하면은 만이지, 만. 여기는 얼마야? 7까지 곱하면. 7만이죠. 이해감? 자, 단체 입장료는 7만 원이야. 근데 15명이 들어가면 7만 5천 원이라고. 그럼 니네 그냥 이렇게 개인 입장료 사고 들어간 게 낫겠어? 아니잖아. 이게 훨씬 더 싸잖아. 그지? 그래서 15명부터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런 문제예요. 정답은 아무튼 15명. 자, 이거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공식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있어요? 써드릴게요. 없지?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하지? 윗변에다가 아랫변이 없네, 그지? 아랫변 길이 구하는 거니까 x 거기다가 높이는 9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이게 사다리꼴 넓이지. 그게 얼마 이상이래? 54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석시 문제는 우리가 풀 때 표를 그리자라고 했었거든. 자, 표부터. 지금 문제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자 걸어갈 때 한번 그 다음에 도중에 시속 2km로 걸어서 이제 이거는 조금 빨리 걸을 때네 비교적 이제 천천히 걸을 때 어쨌든 간에 이제 둘 다 걸어가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속시로 표현을 했을 때 빨리 걸어갈 때는 시속이 4, 천천히 걸어갈 때는 시속이 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안쪽에 이제 B 지점에 도착을 했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시속 4km로 걸어간 그 거리를 물어봤지. 자, 거리를 x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y라고 썼으면 참 좋겠는데 이건 부등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봐봐. A에서 B까지 총 몇 킬로가 떨어져 있대? 10km 떨어져 있대. 그럼 A가 그러니까 시속 4km로 걸어온 만큼이 x인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해요? 10 빼기 x라고 표현하면 돼. 10 빼기 x예요. 자, 그럼 시간이 비었지. 시간 비었으니까 공식을 써야 되지. 공식이 뭐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채워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일단 빨리 걸었을 때는 시간이 4분의 x. 천천히 걸었을 때는 시간이 2분의 10-x. 다 합쳐서 총 몇 시간 안쪽으로? 3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대. 자, 3시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근처에 있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대. 자, 이런 거예요. 봐봐. 여기 이제 기차역이 있고요. 요 근처에 이제 상점을 갔다 올 건데 최대 몇 킬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 1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대. 기차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3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 갈 때.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의 시간도 있거든요. 물건 고를 때 시간. 그 다음에 다시 올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물건 살 때는 시간만 의미가 있지 나머지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일단 거속시 쓰시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걸어갈 때 속력이 시속 4km래. 그러니까 왔다 갔다 둘 다 속력이 4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물건을 살 때에는 시속이 적용이 안 돼요. 얘네가 물건 살 때 상점 안에 있지 막 상점을 싹 돌아다니진 않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계산되는 그 부분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요거는 무시해도 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여기에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거리를 물어본 거지. 거리 x. 근데 중요한 거는 갈 때 거리가 x잖아요. 올 때도 똑같은 길을 걸어서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x.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는
이동한 거리 이런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됐죠? 이제 비어있는 거. 어디가 비어있지? 시간이 비어있죠. 시간 구하는 공식, 속력분의 거리지. 여기도 속력분의 거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물건을 살 때 시간이 있어, 없어? 있죠. 30분이 걸린대. 자, 그럼 단위를 맞춰야지. 현재 단위가 시간이죠. 근데 쟤는 분이잖아. 그럼 분을 시간에 맞춰줘야 돼. 자, 그럼 분을 시간으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0을 60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결론은 물건 갈 때, 물건 살 때, 올 때 다 합쳐서 1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단위가 지금 시간이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자, 유리랑 지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2명 만들어놨고,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 직선도로를 따라서 걷고 있대. 일단 여기 2줄 정도의 상황을 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 그 왜 서부에 총잡이 해가지고 왜 그 등대구선 이렇게 빰빠라밤빰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 이쪽으로 가고 한 명 이쪽으로 가다가 동시에 돌아가지고 총 쏘는 거 있지. 뭔지 알아? 모르니? 이 세대 차이 너무 심하다 이거. 어쨌든 이런 거야. 서로 반대 방향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는 속력이 2, 지호는 속력이 4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유리랑 지호가 3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됩니까? 시간을 물어봤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등대고선 동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 시간 똑같아요. X. 자, 뭐가 비어있어? 거리가 비어있죠? 거리 구하는 공식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2x. 여기는 4x예요. 중요한 거 봐봐. 이 두 사람이 요만큼 얘는 이동했고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여기의 거리가 3km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두 사람의 거리를 합쳐줘야 돼. 여기가 2x가 되는 거야. 거리. 여기도 4x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2x 더하기 4x를 합쳐야 두 사람의 그 거리의 차이가 나오는 거야. 요게 이제 3km 이상이어야 돼. 3보다 크거나 같다. 쓰시면 되네. 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소금물도? 자, 일단 10%짜리 소금물이 300g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소금에 이제 물을 넣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생 물을 넣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농도가 굳이 따지자면 0%예요. 뭐 굳이 안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은 소금물에는 소금이 들어가니까 이제 농도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물에는 소금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농도는 0%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을 얼만큼 넣는지 모르지. 그리고 그걸 물어봤지. X라고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소금물에다가 내가 X를 썼는데 물은 소금이 없잖아. 근데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의 합친량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X라고 여기다 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8%짜리 소금물을 만들 건 거야. 그럼 중요한 거는 요 소금물하고 요 소금물을 합쳐서 얘가 되는 거지. 두 개 합쳤다며,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소금량이죠? 이 소금량에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자, 갑니다. 소금의 양은 100분의 이 두 개 곱하면 돼. 원래는 공식이 있어요.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공식이 있는데, 굳이 안 해도 괜찮아. 표만 그리면 돼. 여기는 소금이 있어, 없어? 물이잖아, 물. 그치? 소금 있을 리가 없지. 안 써도 돼요. 여기는요,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니까 8 곱하기 300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네, 최종적으로는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약분하면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약분은 하지 마세요. 왜? 얘는 공식 특성상 분모에 다 100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100을 전체 다 싹 곱해서 없애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약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제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저거 풀면 돼요. 자, 이것도 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12%의 설탕물 200g. 설탕물이네. 그 다음에 6%의 설탕물 섞을 건데 중요한 건 6%의 설탕물은 얼만큼 있는지 몰라요. 그거 구하는 문제야. 여기 X.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10%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 거래. 자, 중요한 건 얘 둘이 합쳤으니까 설탕물도 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자, 이제 설탕이 비어있죠? 설탕 구하는 공식 100분의 두 개 곱하는 거. 얼마냐면 2400이 되겠죠? 이쪽은
100분의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6x.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여기도 공식이 100분의 둘이 곱한 거 10에 200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10% 이상의 설탕말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야.